아, 네. 교수님, 저번에 투팜하다가 그거 계속 가려진 상태에서 껐다 다시 키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폼, 네. 폼 2개 쓰는 거? 예. 그건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이거부터 하죠. 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오늘 일단 이번 주에 이걸 끝내야 되니까 좀 바쁩니다. 2분 반 학생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수업을 안 해가지고 오늘 데이터베이스 1시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좀 다시 봤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데이터베이스 쓰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파이어베이스는 없어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는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근데 파이어베이스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계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그 과제를 설계를 할 때 파이어베이스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파이어베이스 쓰기가 편하니까 파이어베이스 많이 쓰니까 나도 파이어베이스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강의 자료 LMS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크루드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크루드. 그래서 CRUD 크루드라는 말을 누가 쓰면 아 저건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크루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 안 배웠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크루드는 create, read, update, delete의 약자예요. create, read, update, delete의 약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생성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뭐죠? 리드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걸 크루드라고 얘기한다. 오늘은 파이어베이스를 할 거고 시간이 되면 MySQL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MySQL이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어서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데이터 그리드 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드럼통 모양을 그리죠.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는 저장소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그림은 드럼통 모양으로 그린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데이터베이스는 결국은 파일 하나예요. 이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면 파일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파일 안에는 테이블의 형태로 자료가 저장이 돼요. 이런 테이블 하나하나가 저장이 되는데 이 테이블 하나하나가 마치 엑셀 파일 하나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단위로 저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하나 안에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개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테이블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긴 세로 줄이 우리가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드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아이디, 학번, 이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필드 저장되는 데이터의 성격들이 이게 필드고 이렇게 된 거는 뭐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에서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레코드라고 한다.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저장된다, 필드가 있고 레코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보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수업이 있어요. 수업 때 자세히 배울 텐데 허영구 교수님 강의하시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이론적인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공부를 할 테고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하지 않고 사용할 수만 있게 할 거예요. 이론적인 부분은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되고 실제 회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다 쓰기 때문에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다 데이터베이스를 써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데 단넷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 쓰는 클래스가 이게 ADO.net이에요. ADO.net. 그래서 ADO.net을 사용을 하고 그 ADO.net 중에 크게 보면 OLEDB라는 게 있고 SQL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이 데이터 복급자라고 하는데 저 두 가지 클래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런 데이터베이스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들 근데 액세스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 서버나 오라클 DB나 MySQL DB나 이런 것들은 다 이걸로 처리를 한다. 이걸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MySQL로 또 비슷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 텐데 그때는 요거를 사용한다. 이게 C#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이렇게 써야지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파이어베이스는 좀 달라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하고 달라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들하고 좀 달라서 걔는 non-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SQL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전부 쿼리 랭귀지,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라고 해서 SQL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그런데 파이어베이스는 그렇지 않다. 파이어베이스는 non-SQL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용법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파이어베이스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더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좀 사용법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써서 아니면 우리가 오늘 만드는 파이어베이스를 써서 하는 작업이 뭐냐? Create, Read, Update, Delete다. 우리말로 하면 추가 검색, 수정, 삭제 이 네 가지 작업을 주로 한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작업을 우리는 크루드 작업이라고 한다. 크루드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CRUD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냥 크루드라고도 얘기하는데 크루드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만들 거야. 이 왼쪽 거가 아니라 오른쪽 거로 만들 건데 필드가 4개가 있어요. 번호, 일련 번호, 학번,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들어가는 데이터인데 얘를 넣고 추가하면 추가가 되고 학번으로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되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C샵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내용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 그리드 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파이어베이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 손 들어봐. 네 걸로 하자. 왜냐하면 나는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 수가 없어. 쿼터가 초과가 됐어. 그래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 보려면 새로운 사람 불러야 돼. 네 걸로 해보자. 여러분들도 이제 따라서 해보세요. 자, 일단 잠깐 준비시키고 두 번째 촬영하세요. 동의하실래요? 자, 약관에 동의하고 계속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널리틱스라는 게 있어요. 구글 어널리틱스가 이제 뭐 홈페이지에 트래픽이 어떻게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 해주는 그런 도구인데 나도 안 써봤는데 이건 그냥 계속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여기 뭐죠? 어널리틱스 위치 이거 상관없으니까 그러게요. 자 이거 체크하고 그냥 프로젝트 만들게 합니다.
그냥 미국으로 해요? 미국으로 해도 되고 뭐 한국으로 해도 되고 스페인은 돼요? 뭐 스페인으로 해도 되고 한국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나도 파이어베이스를 안 써봤어요. 파이어베이스 안 써봤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 진짜. 자 이렇게 생각 했더니 너무 없다. 새 프로젝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계속 누르겠습니다. 위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이제 보면은 빌드라는 메뉴가 있죠. 빌드라는 메뉴 안에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고 하나가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인데 일단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정 얘는 해보니까 미국, 벨기에, 싱가포르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가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다음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잠금 모드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잠금 모드로 시작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잠금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false로 되어 있어. false로. 잠금. 그런데 테스트 모드로 시작하면 한 달밖에 못 써. 한 달 후에 없어지니까 잠금 모드로 하고 요거를 true로 바꿔서 쓰면 되니까 잠금 모드로 해놓고 사용 설정.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아까 그 false로 된 걸 true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규칙에 가서 요거를 true로 바꿉니다. 아래 것도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변경할 때 게시하면 됩니다. 게시 됐죠? 이제 규칙이 됐고 데이터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너 공개로 돼 있어서 누구나 쓸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암호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쓰지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닫기 하고 자 그러면 나는 요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만들었다. 알겠죠? 요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해야 되는 작업. 다 됐습니까? 네. 자, 좋아, 수고했어. 너는 이제 가봐. 자, 그래서 다시 나도 벡터로 들어가서 파이어베이스에 들어가면 파이어베이스가 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나는 요게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이 만든 파이어베이스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난 이제 요 앞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만들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여기 이제 클라우드에
클라우드에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만들었다. 그렇지?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아까 뭐 파이어베이스 아무개 해가지고 만든 거지. 그 파이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되는 거지. 이 프로젝트 이름. 그래서 여기를 내 컴퓨터에서 얘를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거야.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요거까지만 만들어 놨고 C샵에서는 아직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샵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요. 1분반이죠. 1분반. 자, 그래서 새로운 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23번째. 솔루션 추가 새 프로젝트. 폼 23번째. 이 파이어베이스라고 쓸까요? 파이어베이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어베이스에 연결할 때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연결해야 되는데 파이어베이스 연결하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랑 접속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파이어베이스는 다른 회사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비주얼 스튜디오에 설치를 해야 돼요. 나는 앞으로 파이어베이스 쓸 거야.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만든 그 파이어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지. 그거를 하는 과정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안에 누겟 패키지 관리라는 곳에 가서 파이어샵이라는 거를 찾아서 설치를 해야 돼요. 그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죠. 프로젝트에 가서 누겟 패키지 관리가 여기 있죠. 여기서 파이어샵 이렇게 누르면 여기 있죠. 교수님, 네.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더 들어가는 거. 다시. 자,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누겟 패키지 관리라는 게 있죠? 있죠? 네. 얘를 누르고 찾아보기에서 파이어샵 샵을 누르면 여기 파이어샵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내가 파이어베이스를 쓸 때 파이어샵을 이렇게 설치해서 써야 된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데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됩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 낫습니까? 얘를 올려볼까요? 조금 맞아요. 얘 올려봅시다. 네,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이어샵이라는 걸 찾아서 파이어샵을 선택을 하고 설치라고 돼 있죠. 여기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 그럼 이제 변경 내용을 미리 보고 설치 중 뭐 이런 게 있는데 오케이 합니다. 사용 약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출력창을 보면 아 이게 뭔가 열심히 설치를 해야 이렇게 설치를 했어. 그래서 3초 만에 설치가 끝났죠. 자, 이제 설치가 됐고 설치가 됐으면 이제 얘는 닫아버려도 됩니다. 닫아버려도 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지금 뭐만 했다? 그 파이어베이스만 설치했다. 파이어샵만 설치했다. 파이어샵이 여기 나오네.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는 안 나오네. 그래서 여기 패키지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있나? 여기는 없죠. 22번 프로젝트에는 없잖아요. 23번 프로젝트 우리가 지금 만든 거에는 패키지 컨피그레이션이라는 파일이 하나 생겼죠.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이 파이어샵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파이어샵을 설치하면 생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다 닫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아무것도 디자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파이어샵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의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F7 누르면 나오죠. 컨트롤 그냥 F7 누르면 소스 코드가 나오는데 여기에 세 줄을 추가합니다. 요 세 줄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 세 줄을 추가합니다. 잘하란 말이야. 네. using Firebase 파이어샵이네요. 파이어샵 점 인터페이스. 이거 내가 잘못 썼다. 이게 파이어베이스가 아니라 파이어샵이네. 그치? 이게 파이어베이스가 아니고 파이어샵이야. 우리가 설치한 패키지가 파이어샵이니까 파이어샵 점 config 인터페이스 리스폰스 이 세 가지를 추가합니다. 인터페이스 using 파이어샵 점 config using 파이어샵 점 리스폰스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합니다. 세 가지를 추가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 디자인 아무것도 안 했지만 처음에 폼이 뜰 때, 폼 로드 할 때 파이어베이스하고 접속을 한번 해보죠. 진짜 접속이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폼 로드가 생기죠.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고 여기서 하는 거야. 폼 로드에서 이제 접속을 할 텐데 접속하기 전에 만들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클래스 안에다가 만듭니다. 뭘 만드냐? iFire 베이스 config iFirebase config는 uFirebase config 이렇게 써줍니다. uFirebase config.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파라메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가로는 지워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컨피그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also secret 얘는 비밀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콤마를 쓰는 겁니다. 콤마. 그다음에 베이스 패스 얘도 다운표 이렇게 써주고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컨피그를 만드는데 오소 시크릿 비밀번호는 이걸로 만들고 경로는 이걸로 만들어라 하는데 요게 파이어베이스에서 가져와야 돼요. 파이어베이스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우리가 지금 만든 데이터베이스 얘를 복사합니다. 참조 URL 복사해서 얘를 어디다 넣냐면 베이스 패스에다 넣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건 비밀번호거든요. 비밀번호 어디냐면 여기에서 프로젝트 개요에 있는 요 톱니바퀴를 클릭한 다음에 프로젝트 설정에 가서 서비스 계정으로 가서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가 있죠? 비밀번호가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표시합니다. 표시. 천천히 해야겠다. 여기까지 다 됐나요? 네. 자, 표시하면 여기 비밀번호 나오죠. 여기서 카피합니다. 비밀번호 복사. 여기 와서 여기에다가 복사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컨피그가 만들어진 거예요. 컨피그가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iFirebase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를 하나 선언을 하는데 얘는 선언만 한 거예요. 얘는 이제 왜 선언만 했냐면 이 여러 함수들이 다 얘를 사용을 하니까 여러 함수들에서 얘를 사용을 하니까 이 함수 안에서 만들지 않고 이 클래스에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 클래스의 멤버로 선언을 해놓고 폼 로드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자 클라이언트는 new fireshop firebase 클라이언트 여기에 컨피그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클라이언트라는 건 뭐냐면 파이어베이스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드는데 컨피그를 가지고 만들어. 그 컨피그는 뭐였어요? 주소하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 주소에 저 비밀번호를 가지고 파이어베이스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속이 되면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저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접속이 됐는지를 알아보려면 이 클라이언트가 null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면 돼요. if 클라이언트가 null이 아니라면 메시지 박스 점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커넥션 성공 이렇게 씁시다. 알겠죠? 파이어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파이어베이스 컨피그로 주소하고 비밀번호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그 컨피그로 하나 또 만들어주면 연결을 해줍니다. 이거는 소문자고 이것도 클라이언트.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얘를 실행을 해보면 연결이 됐다면 커넥션 성공이라고 나와야 돼요. 커넥션 성공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커넥션이 성공됐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죠. 확인 누르면 아무것도 없는 빈 창이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잠깐 멈춰주세요. 켰네. 근데 되게 쉬웠죠. 되게 쉬웠는데 다른 그 뭐죠?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이거보다 좀 복잡해요. 네, 파이어베이스는 좀 간단하게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까지 된 거고, 2번 요 디자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디자인을 나랑 같이 할게요. 자, 폼을 더블 클릭하면 얘가 디자인인데, 도구 상자를 붙여놓고, 자, 여기에 데이터 그리드 뷰라는 게 하나 있어요. 데이터에 가보면 데이터 그리드 뷰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고 여기에 이제 레이블 하나를 가져다 놓고 그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하나 가져다 놓고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4개 컨트롤 C, 컨트롤 V 둘, 셋, 넷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버튼을 갖다 놓는데 버튼이 여기는 7개인데 하다 보니까 8개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8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8개. 그래서 버튼을 하나, 조금 크게 할까요? 버튼을 또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2개 복사하고 2개를 또 잡아서 또 복사합니다. 이렇게 8개를 복사했어요. 그렇게 했고 얘는 조금만 줄일게요.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그리고 사이즈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꿉시다. 얘는 ID라고 쓰고요. 속성을 여기다 좀 보여줄게. 텍스트는 ID라고 쓰고요. ID는 일련 번호예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의 이름은 네임은 txt id라고 쓰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학번이라고 쓰고요. 텍스트는 학번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이름은 얘는 이름은 바꿀 필요 없죠. 레이블 먼저 다 합시다. 세 번째는 텍스트가 이름, 네 번째는 텍스트가 전화번호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임을 텍스트 아이디로 바꿨죠. 요거 이게 틀렸네요. 요거 텍스트 아이디가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레이블이니까 레이블 1 이렇게 쓰고요. 요게 텍스트 아이디죠. 텍스트 아이디 쓰고요. 요거는 학번이니까 스튜던트 아이디거든요. 그러니까
txt sid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겠습니다. 확대해서 자, 요거는 텍스트 SID. 요 첫 번째 거는 텍스트 ID. 요거는 텍스트 SID. 요 세 번째 거는 이름이니까 텍스트 네임이라고 쓰겠습니다. txt name.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txt phone 이렇게 쓸까요? 전화번호니까. 자, 버튼 언어를 가겠습니다. 버튼 언어는 이름이 btn. 이제 이쪽으로 가서 보면 btn view all이네요. btn view all 이라고 하고, 텍스트는 텍스트도 바꿔야죠. 텍스트는 view all. 그 다음에 얘는 추가라고 하겠습니다. 추가. 텍스트는 추가. 이름은 insert. 텍스트 btn insert. 그 밑에 거는 검색이라고 쓰고요. 이름은 btn search라고 쓰겠습니다. btn search. 검색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얘는 클리어라고 쓰고요. 이름은 btn 클리어. 자, 이쪽은 뭐죠? 모두 삭제하네요. 이름은 btn delete all. 그리고 텍스트는 모두 삭제. 이거는 삭제. 텍스트는 삭제. 네임은 btn delete. 얘는 뭡니까? 재사기입니까? 삭제. 자, 요쪽 버튼은 수정. 텍스트는 수정. 그 다음에 네임은 btn 업데이트. 맨 마지막은 종료. 종료니까 btn close라고 합시다. 텍스트는 종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실행을 해보면, 아직 우리가 동작은 안 하겠지만 실행을 해보면 커넥션이 성공되고, 그 다음에 이런 창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창이 하나 만들어지죠. 버튼을 조금만 뚱뚱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얘도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바꿔줍시다. 폼으로 가서 폼의 텍스트를 폼 1의 텍스트를 전화번호로 쓸게요.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게 전부 다
모두 선택해가지고 모두 다 선택해가지고 폰트를 굴림으로 돼 있는데 말벌 고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면 커넥션 성공하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